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포토샵을 공부하게 될 강사 조교연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포토샵 CS6의 신버전과 기초 기능들과 활용법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토샵을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죠. 포토샵을 설치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컴퓨터 사양을 한 번만 체크를 해주세요. 포토샵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CPU를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OS 버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있는지 하드디스크 설치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토샵을 설치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어도비사 홈페이지, 이 공식 홈페이지 주소죠. adobe.com, KR은 한국 사이트 버전이고요.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상단 메뉴 중에서 다운로드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 어도비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많은 소프트웨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사용을 할 것은 어도비 포토샵 CS6 익스텐디드 버전이죠. 이 버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마우스를 올려주시게 되면 하단에 요 구입 시험 버전 자세한 정보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시험 버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설치 화면을 보실 수 있죠. 자, 바로 설치 화면이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 사이트 자체에 이러한 설치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시험 버전 다운로드라는 글씨를 보실 수 있죠. 시험 버전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30일 동안 쓸 수 있는 평가판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다음으로 설정하실 일은 언어 부분인데요. 기본으로 한국어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어를 저희는 영어 버전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요. 자,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지금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겠죠. 이와 같은 다운로드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는 아이디가 있어야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다운받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아이디가 혹시나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없으신 분은 이번에 아이디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셔서 새롭게 간단하게 가입을 하시고 전자 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삽입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디가 있으신 경우에 앞으로 계속해서 신제품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에게 이메일로 소식을 아마 어도비사에서 계속해서 보내줄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와 같은 다운로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계속해서 새로운 버전을 이용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도비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하나 새로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여기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하단에 있는 다운로드 창 이 막대가 쭉 진행이 되면서요. 100%로 올랐을 때 완성이 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설치가 완료가 돼서 실행을 하면 되겠고요. 먼저 포토샵을 열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익혀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프로그램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이 비트맵이나 벡터라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픽셀이나 비트맵이라는 이 기능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그런 익숙한 이름이죠. 그래픽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비트맵, 다른 말로 이 레스터 이미지라고도 합니다. 비트맵 이미지, 또 하나는 벡터 이미지입니다. 이 비트맵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말 그대로 하나하나의 비트, 픽셀이라는 작은 사각형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픽셀에는 색상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비트맵은 하나하나의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서 보면요. 하단에 확대 이미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하나하나의 작은 사각형 단계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 볼 뿐만 아니라 이 이미지 자체를 100%로 봤을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는데요. 이것을 강제로 크기를 이미지를 늘리게 되면은 이미지가 깨져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도 저화질처럼 보이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지만은 확대하면은 이미지가
깨져 보인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저희 포토샵,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비트맵 이미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이외에 페인터나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인 그 그림판 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로 벡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벡터는 그냥 수학적 오브젝트에 의해서 정의된 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트맵이랑 가장 크게 다른 것이 크게 상관없이 선명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확대를 해도 이건 수학적 오브젝트에서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깨진다라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확대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항상 동일한 이미지를 유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크기를 조절해서 선명한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출력할 때 출력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크기 조절에 따라서 전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선명한 느낌을 얻으실 수 있게 되고요. 주로 로고나 심볼, 캐릭터 같은 그 색상이 많이 쓰이지 않으면서도 간단한 그런 이미지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진과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효과는 내지 못하죠. 주로 일러스트레이터, 코렐드로우 같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 저희가 계속해서 사용하게 될 이미지 확장자가 있습니다. 사진을 작업하신 다음에 사진을 저장하십시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제작하신 이미지 속성에 따라서 다른 확장자로 저장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가장 많이 보신 것이 아마 JPG 확장자일 것입니다. 이 JPG 포맷은 사진을 압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네, 가장 사실적인 이미지를 압축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손실 압축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GIF 같은 경우,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것은 색상 팔레트를 지원합니다. 색상 수가 8비트, 즉 256개이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깔끔한 이미지, 즉 로고 같은 그런 이미지를 저장할 때 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GIF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간단한 애니메이션 형태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시면은 어떤 아이콘이 간단하게 반짝반짝하면서 움직인다든지 그러한 부분을 보실 수 있었을 텐데 다 GIF 애니메이션으로 작업을 하는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투명하게 배경을 해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나중에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PNG라는 세 번째 확장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GIF와 JPG의 장점을 합해놓은 빅 포맷인데요. 이것도 역시 투명 배경 이미지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포토샵을 위한 개요 이론을 알아보았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포토샵 툴을 열어서 저희가 한번 기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